한때 한국인을 가장 싫어하던 나라 대만이 지금은 한국 치어리더에 미쳐버렸습니다. 한 명의 계약금 4억, 연예인도 울고 갈 대접이 현실이 됐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대만 프로야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들은 아이돌도 배우도 아닌 한국 치어리더입니다. 관중의 열광은 경기장이 아닌 치어리더석에서 터지고 있고, 유튜브와 SNS에선 이들의 이름이 매일같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혐한 정서로 유명했던 나라가 지금은 한국 치어리더를 모셔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이 우연이나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만 현지 매체에선 아예 이들을 치어테이너라 부르며 스타로 만들고 있고, 팬덤은 국내 인기 연예인을 능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광고, 예능, 뮤직비디오까지 섭렵하며 완전히 대만 연예계에 녹아들고 있는 이들.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떨치던 치어리더들이 왜 대만이라는 낯선 무대로 진출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대만은 왜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한때 국기마저 거부하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배경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활동 중인 한국 치어리더는 최소 1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진출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물론 연봉까지 최소 수억 원대에 달하고, 대부분의 경우 구단과 직접 계약을 맺어 연예인 수준의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외주 업체를 통해 불안정하게 활동하던 이들이 대만에서는 브랜드 모델, 방송 게스트, 행사 주인공으로 환대받는 겁니다. 특히 걸그룹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대만 특성상 젊고 화려한 치어리더들은 마치 스타 아이돌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응원보다 훨씬 큰 무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이 대만으로 몰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흔히 연예계에서도 보기 힘든 조건이 이들에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KBO 구단을 대표하던 이주호는 대만 푸방 엔젤스와 계약하며 계약금만 약 4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금전적인 유리함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만 진출과 동시에 유튜브 콘텐츠, 광고, 모델, 방송 출연까지 도전하며 현지에서 연예인급 스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다혜 역시 핵심 인물입니다. 라쿠텐 몽키스로 이적한 그녀는 코카콜라, 패션, 주얼리 등 12개 광고를 따내고 대만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 1위에 오르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데뷔까지 하며 엔터테이너로서 입지를 넓히고 있죠. 또 다른 스타인 안지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만 방송 예능과 CF에 등장하고 팬미팅을 단독으로 진행할 만큼 팬덤이 강력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응원단원이 아니라 방송계와 광고계를 오가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한국 치어리더들이 누리는 팬덤은 웬만한 K-팝 아이돌 못지않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다혜와 안지연의 영상으로 도배되고, 팬들이 직접 만든 편집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을 가볍게 넘깁니다. 공항에 등장하면 수십 명의 팬들이 직접 촬영하며 환호하고, 팬미팅에는 줄을 서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경기장 응원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이들의 활동이 방송, 광고, SNS, 크리에이터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일본처럼 걸그룹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어리더들이 아이돌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상황입니다. SNS 팔로워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현지 브랜드는 아예 이다혜를 전속 모델로 기용하며 대만을 대표하는 얼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응원이 아닌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대만은 지금 한국 치어리더들에게 완전히 열린 시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만 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공백 때문입니다. K-팝처럼 아이돌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았고, 자국 스타 시스템도 느슨한 편이라 대중이 열광할 대체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만은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관중수, 중계 시청률, 스폰서 규모가 모두 크기 때문에 야구장 안에 치어리더에게 쏟아지는 관심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경험 많은 치어리더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들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정확한 표정 연기, 팬 서비스 능력을 바탕으로 현지 팬심을 빠르게 사로잡았고, 대만 구단들은 이들을 팀 마스코트이자 광고 타깃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덜한 구조, 콘텐츠 수요는 폭발적, 한류 바람까지 더해지니 한국 치어리더들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이제 치어리더가 아닌 이름 자체로 통하는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이다혜는 응원석이 아닌 CF 촬영장에서 더 자주 목격됩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 음료수 광고, 화장품 프로모션까지 그녀의 얼굴은 대만 소비시장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있죠. 방송국 관계자들은 화면 장악력이 탁월하다며 고정 섭외를 요청했고,
온라인 팬들은 아예 그녀를 중심으로 짤 편집 채널을 만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주호는 방송 출연 직후 팬카페 가입자가 폭증했고 대만 주요 예능에 출연하면서 입담 좋은 한국인 스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현지 진행자들과의 호흡도 자연스럽고 오히려 한국보다 편안한 무대를 제공받고 있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안지우는 SNS 팔로워 수가 대만 진출 직후 2배 이상 증가했고 팬미팅에서는 이름을 외치는 응원 구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대만 내 한국 치어리더 열풍은 단지 개인의 성공 사례를 넘어서 한류가 기존 한계를 돌파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대만 소비자 70% 이상이 한식을 매달 1회 이상 섭취한다고 답했고 2023년 넷플릭스 대만 드라마 순위에서도 상위권 대부분을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대에 따라 여전히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진 층이 존재하고 일부 보수적 시각에선 스포츠 갈등이나 외교 마찰을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도 나타납니다. 지금은 환영받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해선 콘텐츠의 질뿐 아니라 문화적 존중과 상호 이해도 함께 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대만 내 한국 치어리더 열풍은 개인의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이자 새로운 한류의 확장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대중문화의 인지도를 쌓아온 한국은 이제는 스포츠 응원이라는 틈새 분야에서도 문화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그 자체의 매력뿐 아니라 현지 문화와 융합될 수 있는 형태 있는 사람 중심의 전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과거의 외교적 갈등이나 감정적 반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훨씬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대만 소비자 70% 이상이 매달 한식을 즐기고 있다는 점, 넷플릭스 상위권에 한국 드라마가 항상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금 대만 사회의 일상 속에 한국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영원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기준 대만 일부 세대는 여전히 한국과의 경제적 경쟁이나 태도 문제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특히 외교 마찰이 발생할 경우 한류 전반에 부정적 여론이 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류 콘텐츠가 사랑받기 위해선 그 콘텐츠를 만든 국가에 대한 이미지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수출보다 관계가, 열풍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어리더라는 작은 영역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앞으로의 한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스포츠 응원의 현장에서 국경을 넘어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가는 이 현상.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어리더라는 작은 영역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앞으로의 한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